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1년도 2회 고졸 검정고시 국어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1회 문제는요, 같은 카테고리에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최소 3회분은 시험 보시기 전에 풀어보셔야지 최근 기출 경영을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영어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네요. 영어야, 이번에 낸 소감문 정말 잘 썼더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소감문 정말 잘 썼더라 칭찬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영어가 참 겸손하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처음에 1교시 국어에 많이 학생들이 떨까봐 출제위원들도 좀 배려를 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검정고시는요, 붙이려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려는 시험도 아니고 수능처럼 변변력을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파이팅 하면서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 2번은 보통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다음 대화에서 소녀의 말하기의 문제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소녀가 말하죠. 할머니, 저 편의점 가서 혼밥하고 올게요. 혼밥이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혼밥이 뭐니?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이것은 소녀의 문제가 뭘까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혼밥이라고 이런 줄임말을 잘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을 사용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제가 1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번부터 보통 8, 9번, 10번, 9번에서 10번까지는 화법, 작문, 문법의 문제가 나와요. 여기도 이제 8번 넘어가고 여기 한번 볼까요? 보니까 8번까지네요. 2회에서는요. 8번까지는 문법 문제, 화작문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문법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네모나게 힌트 이렇게 보기 문제가 나오면 이걸 힌트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부담을 덜 느끼셔도 됩니다. 하라는 대로 그대로만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법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종의 공포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하면 검정고시에서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문제 속에 힌트가 있거든요. 자, 볼게요. 3번에 발음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힌트예요. 보면 니은은 리을의 앞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니은이 뭘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리을로 발음한대요. 그러면 1번 볼게요. 신라 발음해 볼까요? 신라 이렇게 발음되죠. 2번은 뭐라고 발음되죠? 논리 이렇게 발음되죠. 3번은 뭐라고 발음되죠? 설날 이렇게 발음되죠. 4번은 뭐라고 발음되죠? 종로 이렇게 발음이 되네요. 그러면 자, 한 번씩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니은이요. 뭘로 바뀌었어요? 리을로 바뀌었죠.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는 맞네요. 자, 니은이 뭘로 바뀌었어요? 리을로 바뀌었죠. 얘도 맞네요. 3번 리을이 리을이 아니네요. 자, 바뀐 거로 봐야겠죠. 니은이 뭘로 바뀌었어요? 리을로 바꾼 거 보이세요? 네, 이것도 맞죠. 4번을 볼게요. 바뀐 거 볼게요. 리을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니은. 리을에서 니은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답이 아니죠. 나머지들은요. 니은에서 리을로 바뀐 거를 유음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리을이 유음이거든요. 그래서 유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음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니은은 원래 비음이에요. 근데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아까 유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뭐예요? 비음하죠.
그래서 4번만 비음한 나머지들은 유음화입니다. 이 부분, 개념 부분은 나중에 따로 문법 파트에서 개념만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발음만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4번. 미칠진 부분점 맞춤법이 바르게 쓰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맞춤법 문제는요, 되게 단골 문제로 잘 나오는데요. 볼게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듯하다 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꼭이라는 뜻으로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우체국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우표는 이렇게 붙였다라고 하지만 편지를 뭐예요? 붙였다라고 써야 되겠죠. 정답을 맞힌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맞죠. 마치다. 정답을 마치다니까 3번이죠. 배추를, 요는 다리가 저리다 할 때 저리다예요. 어떻게 써야 돼요? 저렸다라고 해야겠죠. 물론 발음은 이렇게 나오지만요.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맞춤법 유형 문제도 잘 나옵니다. 5번 볼게요. 가에서 설명하는 시제가 드러나 있는 것을 나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의 시제를 찾아봐야겠네요. 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현재보다 앞서 일어난 거래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시기가 현재인데 현재보다 앞서 일어난 시기니까 뭐예요? 과거가 되겠죠. 그러면 과거를 찾으라는 거겠네요. 과거는 뭐예요? 책을 읽었다. 벌써 나왔네요. 기억. 과거에 읽었다. 읽는다는 현재가 되고요. 예전에 읽은 책이 눈에 띄어 다시 보고 있다. 읽어야겠다는 미래가 되겠죠. 그러면 예전에 읽었다는 거니까 기억하고 디귿만 과거가 되니까 뭐예요? 답이 2번이죠. 니은은 현재를 뜻하고요. 리을은 미래를 뜻하니까요.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시제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6번 요 예문은요. 요즘 들어서 계속 고전 예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요. 중세국어의 특징 역시 개념 설명 따로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파트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후에 제가 그 파트를 만들면 언급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데 지금 이제 모르는 상태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최대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훈민정음이 아니라 용비어천가로 나왔네요. 보통 훈민정음 서문으로 많이 나오는데 용비어천가로 나왔네요. 자, 볼게요.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음 조화는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잖아요. 양성모음은 가벼운 모음이에요. 그래서 아나, 오 되게 가벼운 모음. 음성모음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랬는데 아의 짝대기 음에 야나 요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세국어에는 이렇게 점으로 생긴 게 있었거든요. 그게 아래아예요. 얘네들이 양성모음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얘 양성이잖아요. 아나 오는 양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뒤에 아가 오는 거예요. 살렁살렁이라고 안 하고 살랑살랑 한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보세요. 파도가요. 출렁출렁 거린다라고 할 때도 잘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우는 이거 외에는 다 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음성이니까 음성모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음 조화가요.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음성 상징어에만 나타나 있어요. 음성 상징어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말하는 거예요. 소리 흉내내는 말 아니면 행동 흉내내는 말 이런 데에만 남아 있어요. 근데 중세국어에는요. 이거를 아주 철저히 요즘 현대국어에 비해서는 철저히 잘 지켰다고 할 수 있죠. 여기 한번 볼게요.
깊은. 원래는 기 플러스 은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끊어 읽기를요, 중세국어에서는 안 해요. 그래서 소리 나는 식으로 이어서 적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어 적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분석하면 기 플러스 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니까 뭐예요? 으가 나온 거예요. 음성 모음은 음성. 이거는 물론 중성 모음이긴 하지만 거기에 음성 모음끼리 되는 거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요게 이제 어근이에요. 나무라는 말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에 은이라는 말 대신에 옛날에는 요런 글자가 있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성 모음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오, 양성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 이거를 거기 현대국어에 비해서는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맞아요. 앉는 거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아래아를 사용했다. 아래아 진짜 많죠. 그러니까 이건 맞죠. 주격조사가 생략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요거는 일단 빼고요. 이어적기로 표기하고 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어적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깊은이라고 안 하고 뭐야? 소리 나는 식으로 이어서 적었으니까 이게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근데 3번에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보니까 보기가 다 주어져 있었네요. 위에서 찾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기억에서 요거를 하나씩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보기에 다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네요. 저는 거기서 찾는 줄 알았더니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다시 들어가 볼게요. 기억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다. 기억에 보니까 바람에네요. 자, 원래 끊어적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바람에 머리가 날린다 할 때 애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애를 쓸 수 있는데 왜 여기서는 애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말했듯이 양성 모음이라서 양성을 써준 거예요. 중세국어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건 맞고요. 니은에서는 당연히 여기 아래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리을은요. 자 보세요. 원래는 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리 나는 대로 이어졌다 보니까 뭐예요? 물은 이렇게 발음하니까 이것도 맞지요. 그러면 3번 주격조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주격조사 문제는요. 너무너무 잘 나와요. 수능에서도 잘 나오고 모든 시험 문제에서 되게 잘 나오는데요.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줄임말은 거기 원래 끊어적기 하면 셈 플러스 2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주격조사는 이거잖아요. 영희, 가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복성이는 이라고 할 때 가 아니면 이가 된다고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가가 없었어요. 이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밖에 없었으니까 야 신난다. 아니에요. 왜냐면 이 이가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 일단 이로도 되고요. 이로도 되고요. 없는데 나중에 그거를 읽어보면 주격조사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게 여기는 딱 보면 있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주격조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격조사 2가 있지 생략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6번 같은 요 문제는요. 중세국어의 특징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건 개념 설명으로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7번 볼게요. 다음 개요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요. 공원 내에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자요. 불법 투기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 실태가 어떠냐면 그 얘기를 서론에서 나올 거고 본론에서는 그 원인이 뭐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식이 부족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관리가 소홀해서고 두 번째의 원인은 뭐래요? 그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래? 해결 방안이겠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불법 투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공원 내에 목줄 미착용 반려견 출입을 제한한다. 목줄하고 반려견 목줄하고 불법 투기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벌써 답이 나왔네요. 1번이죠. 두 번째 보세요. 시민 대상을 캠페인한다. 의식이 부족하니까 캠페인을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 투기를 위해서 지도 요원을 배치한다. 아무래도 이렇게 배치하면 더 안 버리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한다. 관리 소홀이니까 관리를 확실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같은 유형의 문제 잘 나옵니다. 고쳐쓰기 또는 수정하기라는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요거를 바람직한 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인터넷 게임 중독자는 일상생활에 적응하거나 게임 중독자가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까요? 적응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인터넷 게임 중독은 뇌 기능을 저하시킨대요. 그리고 충동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때문이다라고 꼭 나와야 돼요. 이거를 바꾸면 안 되죠.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면 때문이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임 중독자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통신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통일성을 해치니까 없애는 게 낫고요. 4번 보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의존명사거든요. 의존명사 앞에 오는 말은요 관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쓰기 해줘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문법 개념 설명으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답은 8번의 2번입니다. 자, 일단 화작문 전체 다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학부터 또 시작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